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함수 사전, 조금 함수의 용도와 그 다음에 인수의 특징,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는 형식, 인수의 형식이라고 하죠. 숫자인지 문자인지 논리값인지 조금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는 함수 사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수학 삼각함수 왔습니다. 수학 삼각함수도 대부분 숫자가 참여해서 결과를 숫자로 뱉어준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절대값 관련 함수라고 해서 음수를 양수로 표시하는 앱솔루트의 약자이죠. 그래서 ABS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4에서 D4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인데, 그죠? 요 ABS를 씌우면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10에서 5를 빼주면 양수인데 그냥 양수는 그냥 양수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이제 문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ABS 자체가. 예. 그래서 숫자라고 좀 강조를 해봤어요. 통계는 아닐 수도 있어서 안 썼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에 관련된 함수, 승수라고 하죠. 승수 관련 함수. 예, 그래서 2하고 5를 쓰고, 파워 2를 여기다 앞에 쓰고, 그 다음에 D10을 썼다. 그러면 이게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뭐냐? 2의 5승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2의 5승.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미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수와 지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참고로 이런 것도 쓰죠. 이 꺽쇠, 이건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나 함수로 정의하면 파워 함수로 쓰는 거나. 자, 그 다음에 계승 관련 함수.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팩토리얼 3이다 그러시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처럼 그 안에 인수값부터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수를 곱해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4 팩토리얼 하시면은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니까 4, 3, 12에다가 2를 곱하니까 24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승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의제곱근 관련 함수 루트죠. 양의제곱근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루트예요.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루트 2, 루트 9 여기요, 루트 16, 루트 49 이렇게 하시면은 뭐 루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왔네 둘일세 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루트 9는 3이 되겠고,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루트 49는 77의 49니까 7이 되겠죠. 이게 이제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다. 루트 안에 음수는 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sqrt 마이너스 2를 썼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허수가 돼 버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넘버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넘이라는. 이 넘이라는 오류는 뭐냐면 엑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웃 오브 랭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원주율 파이 구하는 거 있죠. 원의 넓이가 저희가 이제 파이 아래 자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파이를 구하는 이 원주율 함수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합니다. 파이하고 인수가 없어요. 그냥 가로 열고 닫으면 원주율 파이가 뭐 3.142로 어쩌고 저쩌고 무한소수가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인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무작위수를 우리가 난수라고 합니다. 난수. 그래서 난수를 랜덤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랜덤의 이니셜인 랜드, 그 다음에 랜드 비트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랜드는 0과 1 사이에서 실수를 난수로 표시한다.
0과 1 사이의 실수에서 실수를 난수로 표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드 비트윈은 시작 숫자 셀 주소하고 종료 숫자 셀 주소를 쓰게 되면 시작과 종료 사이에서 정수를 표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랜드 같은 경우는 랜덤의 이니셜이니까 0과 1 사이에서 무작위수가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이런 함수를 우리가 휘발성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F9를 자꾸 누르면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릴로드라고 하죠. F9. 자, 여기 랜드 비트윈은 1부터 10까지 정수, 시작과 종료 사이에 정수난수를 표시하니까 마찬가지로 F9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다른 데서 계산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들도 자동으로 또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 관련 함수, 합은 이제 썸이죠. 썸은도 에버리지나 맥스민처럼 숫자만 계산하면 논리나 문자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래서 썸 하시고 이렇게 잡으면 10 더하기 10이 돼서 20만 계산이 되는 거죠. 썸A라는 함수는 이제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썸도 계산이 되고, 이거 좀 챙겨 놓으십시오. 셀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올림 관련된 함수. 반올림은 라운드, 그 다음에 올림은 라운드업, 내림은 라운드 다운, 트렁크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또는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처리할 함수나 인수를 먼저 써주고요. 첫 번째 인수에다가 수식을, 또 셀 주소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위치 번호를 여기다 쓰게 되면 반올림하고 이 표시할 위치 번호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올림하고 버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인수의 표시 위치가 0이다. 그러면 0이 1의 자리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7의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시하라 그 말이고요. 결국은 이제 5에서 반올림 처리가 이루어져서 1의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2로 6,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2를 썼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가 1이 되고요. 둘째 자리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6에서 7이 반올림 되니까 5, 7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또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을 썼는데 마이너스 1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1의 자리가 0이고요. 10자리가 마이너스 1, 100자리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100자리까지 표시를 하라 그 말이니까 10자리에서 반올림이나 올림을 하고 버림을 처리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올림 처리하니까 이제 하나가 올라가니까 1600 해서 160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라운드 업인데 업을 0을 쓰게 되면 1의 자리니까 2에서 올림이 처리가 되죠. 1보다 큰 수가 무조건 한 자리 올라가니까. 그러면 2로 6, 8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라운드업은 보시는 것처럼 0을 썼으니까 1의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죠? 0이 있어서 반올림, 올림이 안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이 올림 함수 같은 경우는 이후의 숫자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있기 때문에 이 1 때문에 한 자리가 올라가니까 좀 다른 함수들하고 좀 특별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의해서 하나 요것만 챙겨 놓으시면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값이 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보시는 것처럼 0이면은 1의 자리니까 반올림 처리가 5에서 수점 첫째 자리에서 되지만 버리니까 그냥 뭐예요? 2로 6, 7이 나오는 거죠.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 여기서 7이 이제 반올림이 되지만 버림 처리하니까 7, 8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7이 버려지니까 이제 1호 6, 7.56이 나오고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운드 다운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트렁크는 단지 이제 하나 더 챙기면
0이 됐을 때, 두 번째 인수가 이제 0이 됐을 때요. 이렇게 두 번째 인수가 0이 됐을 때 생략할 수가 있어요. 0이면 1의 자리라고 했죠. 1567이 나올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0을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수가 0의 자리, 즉 1의 자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필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 관련 함수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쭉 써져 있고 몫을 구하는 함수는 quotient라는 함수가 있어요. p제수, 숫자 셀 주수, 제수. 그러면 p제수를 제수로 나눈 몫을 표시하는 거고, mod라고 해서 이곳은 나머지를 정수로 표시하는데 형식이 똑같습니다. p제수, 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quotient 2로 나눈 몫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0을 2로 나누면 몫이 뭐예요? 0이죠. 여기도 2를 2로 나누면 몫이 0이고 여기는 몫이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수를 단계값을 정해서 증가할 때 이제 quotient를 좀 많이 쓰죠. 인티저처럼. 자, 이게 몫이고요. 그럼 2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 모드죠. 그래서 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2를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3을 2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어떤 수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다. 그러시면은 얘들이 다 뭐예요?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과 짝수,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함수, 이게 바로 이제 mod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 2에서 모드를 써서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짝수. 나머지가 1과 같으면 뭐예요? 홀수다. p제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0이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짝수다. 그 말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은 즉 짝수는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홀짝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배수를 잘 못 찾는데, 그래서 3으로 나눠서 어떤 수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런 애들은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3, 6, 9 이런 배수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 0이 되죠. 그래서 n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n의 배수가 되고요.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으면 이제 n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수와 홀짝 구분하는 모드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이 똑같아요. quotient. 그 다음에 이제 인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표시하는 인티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 4.7 하게 되면 숫자 셀 주소에 존재하는 값보다 인수값보다 작은 최대 정수, 인수값부 숫자 셀 주소에 존재하는 값보다 같거나 작은,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가 오게 되면 그냥 같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같거나 작은, 이제 같지는 않죠. 4.7이 이제 소수니까. 그럼 4.7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 정수를 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가 나오는 거고, 5.9 하면 5.9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 정수니까 5가 나오겠고, 3.1하면 3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음수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보다 작은 것이 마이너스 3이 더 작아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음수일 때 좀 조심하시고 6.5를 인티저 씌우면 6이 나오고요. 2분의 13을 인티저를 씌워도 똑같습니다. 6이 나옵니다. 왜? 2분의 13이나 6.5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걸 두 번을 써드렸냐? 이것 때문에 써드렸어요.
13을 2로 나누면 2, 6, 12, 나머지가 1이거든요. 여기는 0.5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6을 뭐라고 하죠?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몫을 구하는 함수가 인티저 또는 코에피션트 두 개를 쓰셔도 돼요. 단지 이제 인티저는 인수가 하나고 코에피션트는 인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을 구하는 함수다고 보시면, 인수가 양수일 경우 몫을 구한다.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4.7을 이렇게 뭐 소수로 한 사람은 다른 수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 두 개를 보고 얘가 몫을 구하는 함수구나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곱 관련 함수 한번 볼게요. 프로덕트는 곱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들이 255개까지 봤는데 따로따로 쉼표를 통해서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잡으셔도 안에 있는 모든 셀의 인수값들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3 아니 8 곱하기 3이니까 38에 24에서 24가 나오는 거죠. 이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가 원래 곱이에요. 곱. 숫자 셀들의 곱을 모두 곱한 값을 표시한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를 아시면은 이제 썸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의 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위치 곱들에 대한 전체 합을 구하는 거다. 범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의 곱에 대한 표시한다. 셀 범위의 높이나 너비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 썸 프로덕트는 이렇게 범위가 옵니다. 이걸 어레이라고 하는데 배열이라고 하죠. 아무튼 연속된 셀 참조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곱해줘요. 곱하고 해서 4, 3, 3은 9, 4, 4, 16, 5, 25. 요거 하면 20, 요거 하면은 34가 되겠네요. 그럼 더하면 이제 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곱들에 대한 합이고, 자, 좀 주의하실 것은 높이가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제가 이제 109 이렇게 하면 이제 value라는 에러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실행 취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가로로 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같은 열의 위치에 있는 것을 서로 곱해줍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 곱들에 대한 합에서 조금 제가 강조할 것은 이제 이 썸 프로덕트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배열 수식에도 많이 쓰지만 자격증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커말 2급에서는 가중치 평균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씁니다. 가중치 평균. 그래서 뭐 대학교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성적을 교수님이 7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2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출석을 10%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가중치 평균이거든요. 비율을 달리하겠다. 만약에 33%씩 33.3%씩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한 이제 삼수를 평균의 의미인데 비율을 달리하면은 이제 각각의 점수를 곱하고요. 그리고 그 곱들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가중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곱하기 점수 더하기 비율 곱하기 점수 더하기 비율 곱하기. 그래서 이 가중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썸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왜? 곱들에 대한 합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 평균을 구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썸 프로덕트는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썸이다. 곱들에 대한 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계산이 없기 때문에 또 편하기도 하죠. 이걸 중간 계산으로 하라고 하면 곱하고 한 것을 썸을 해줘야 되는 중간 계산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썸 프로덕트의 또 어떻게 보면 장점 같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빠르게 한다고 해도 좀 빠르게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로 예. 자, 수학 상가함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